그림과 같이 원형탁자 7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A학교 학생 2명, B학교 학생 2명, C학교 학생 3명이 모두 이 7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A학교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A학교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돼요.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합니다. 자, 원순열 문제고요. 우리 원순열 문제 풀 때 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 얘기하고 있죠. 일단 순열에서 같은 거 나누는 방법, 고정시키는 방법. 문제 좀 복잡해지면 이게 고정시키는 게 쉬울 때가 많아요.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학교 2명을요, 고정을 시킬게요. 여기다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A학교를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키면 여기서 이제 원순열은 더 이상 없어지겠죠. 고정시키는데 A학교 학생이 만약에 AB라고 하면요, AB도 되고 B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 각각의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B학교 학생 2명도 이웃하니까요. 이웃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위치를 볼게요. B학교 학생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네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B학교 학생이 앉아요. 그럼 B학교 학생도 뭐 CD라고 할 때 CD가 되고 DC도 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나머지 세 군데, 여기는 C학교 학생 3명이 일렬로 앉는 가지수랑 같겠죠. 3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는데, B학교 학생, 아까 B학교 학생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B학교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C학교 학생은 세 군데니까 3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어디 앉든지 간에 3팩이기 때문에 아까 B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곱하기 4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는 A학교 학생 좌우 바뀌는 거고요. 요거 2는 B학교 학생 안에서 2명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요 4는 B학교 학생 배열하는 방법이 4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C학교 학생은 각각 3팩토리씩. 이거 곱하면 답이 됩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4, 6, 24고요. 곱하기 4는 96.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4개와 이 4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다. 원이 내부 또는 정사각형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9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원순열 문제입니다. 자, 원순열 문제 접근해가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원순열은 일단 일반적으로 순열을 같은 것으로 나누는 것.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순열에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요 첫 번째, 요 방법이 오히려 더 쉬워요. 이걸 풀어보면 일단 9가지 색을 다 칠하는 방법이 9팩토리얼이고요. 칠했을 때 이걸 돌려보면요, 4개씩 똑같은 게 생겨요. 예를 들어 여기 A, B, C, D, 뭐 E, F, G, H, I 이렇게 했을 때 돌려보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칠한 거 하고요. 여기부터 A, B, C, D 칠한 거, 이쪽부터 A, B, C, D 칠한 게 다 같아집니다. 돌려보면 똑같은 게 4개씩 생겨요. 4로 나누면 여기 답이 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 방법을 만약에 고정시키는 방법, 이걸로 풀어볼게요.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뭐 본인 마음대로 막 풀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풀면은 수학이 끝없는 학문이 돼요. 기본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이걸로 거의 다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을 시켜보면요. 첫 번째, 고정시킬 수 있는 위치가, 자, 이 위치가 있죠. 이 위치. 자, 여기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어떤 색깔 하나를 칠했다고 볼게요. A라는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고 보겠습니다. A를 고정시켜보면, A를 칠했어요. 그럼 나머지 8가지 색은 이제 더 이상, 기준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여기 칠했을 때 8팩토리얼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 A를 그럼 또 어디 칠할 수도 있냐면요. 여기 말고 여기 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는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를 찾아보면은 여기 칠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안쪽 여기 A를 칠하면 또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8가지 색은 위치는 다 다른 위치가 되겠죠. 그것도 8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칠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는 좀 여기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A에 여기를 칠했어요.
자, A에 여기를 칠하면은 이 나머지 8가지 색을 칠하는데 이거는 돌리면 여전히 똑같은 것이 생깁니다. 아직 원순열 개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색깔을 칠하는데 아까 이 방법 있죠. 이걸 또 여기서 적용을 하면은 나머지 8가지 8팩토리얼 나누기 4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색깔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색깔 B를 고정시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B를 이쪽에 고정시켰어요. 그럼 나머지 7가지 색깔은 아무데나 칠하면 되겠죠. 7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리고 B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고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고정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7팩토리얼 여기서 보면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습니다. 7팩 곱하기 2하고요. 8팩을 4로 나누면 이것도 7팩 곱하기 2가 나와요. 이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아래쪽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8팩 곱하기 이건 2죠. 2 곱하기 8팩토리얼 더하기 이것도 2 곱하기 7팩토리얼 이거를 만약에 8팩토리얼로 받고 싶으면요. 여기 2가 있으니까 4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해서 이걸 8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8팩이 됩니다. 그럼 8팩 8팩이니까 2 더하기 4분의 1의 8팩 즉 4분의 9의 8팩토리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것도요. 9팩토리얼을 9 곱하기 8팩 이렇게 볼 수 있죠. 4로 나누면 4분의 9의 8팩토리얼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한 번에 1만큼씩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때 원점을 출발한 P가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1,3이 되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출발해서요. 한 칸씩 가서요. 여기 도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면은 도착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4번 만에 간 거죠.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여기 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번 갔다가 5번 갔다 다시 6번째 돌아와서 6번 이렇게 돼서 이것도 하나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1에서 3까지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는 3번을 가야 되겠죠. 자, 얘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요. 왼쪽으로도 한 번 더 가줘야지만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최종 위치가 1,3이 되겠죠. 만약에 위로 가는 거 있으면 아래로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얘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가지수를 보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3번 쓰이고요. 일단 순서는 지금 생각한 거 아닙니다. 종류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들어가면 반대로 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에 또 다른 가지수는 요거 두 개도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게 하나 있으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배열을 하면요, 이제 여기 봐도 되고 뭐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뭐 위 오른쪽 A, 왼쪽 B, 위로 C, 아래로 D. 그러니까 표현법은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를 배열합니다. 자, 순열인데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2개가 똑같죠. 2팩토리 이렇게 나눠주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3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3팩토리.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래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6팩토리얼이고요. 오른쪽 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위로 가는 게 4개죠. 4개. 4팩토리얼. 밑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6팩을 4팩 나누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6팩토리 6, 5, 4, 3, 2, 1은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2도 하나 약분시키면 2, 2, 5, 10에 6 곱하면 6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4팩토리 이렇게 나누고 나면 6 곱하기 5만 남죠? 5, 6, 30. 그리고 두 개 더하면은 90까지. 이상입니다. 두 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첫 문자는 A이다.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 문자는 A니까 무조건 A가 와야 되겠고요. A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두 번째는 A가 올 수 없죠. B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4개만 A, B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A는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웃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4자리인데 A와 B를 몇 개 쓰는지를 볼게요. A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사용 안 하고 B만 4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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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고요. A를 하나 쓰는 경우 볼게요. B는 그러면 3개를 써야 되겠죠. 그럼 A를 하나 쓰는데 A 쓰는 것만 결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즉 A, B, B, B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요. B, A, B, B 이런 식으로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또 4가지가 나오겠죠. A를 2개 사용하는 경우 그럼 B는 2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볼게요. B를 먼저 2개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요. 끼워 넣기 하겠습니다. A를 끼워 넣으면 돼요.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3군데죠. 3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3군데 중에 2군데 순서 없죠. 3C, 2. 3C, 2는 3가지. 그래서 자, 이거만 되겠죠? A가 3개 사용할 수는 없겠죠? 3개 사용하면은 무조건 이웃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3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수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각 자리의 수의 합은 14이다. 각 자리의 수는 모두 홀수이다. 홀수니까 홀수가 될 수 있는 게 1, 3, 5, 7, 9. 자, 요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4가 돼요.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자, 4개니까 9부터 시작하면 9, 홀수가 제일 작은 게 1, 1, 1. 이거는 12. 너무 작게 냈네요. 예를 들어서. 자, 9 만약에 5만 돼도요. 9, 7은 당연히 안 되고요. 9, 5만 돼도 이거 14니까 안 되겠죠. 되는 게 9, 3부터. 9, 3. 그럼 요거는 12, 13, 14. 이거 가능하죠? 일단 배열은 나중에 할 겁니다. 순서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여기가 1은 안 되니까 9는 더 이상 없네요. 근데 7. 7은 너무 크고요. 7, 5부터요. 7, 5 하면은 12니까 1,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7, 그 다음에 3이면 10이니까 여기 3, 1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 1, 1, 1 안 되기 때문에 7은 다 된 것 같네요. 5부터요 또. 자, 5. 5가 있으면 위쪽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에는 다 봤기 때문에 5 이하의 홀수들만 보면 돼요. 5로 시작하는 것부터. 10이니까 3, 1 되겠죠.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건 더 이상은 없고 5, 3으로 시작하는 거 3, 3, 3 저것도 14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로 시작하는 것도 다 했어요. 3으로 시작하는 건 3, 3, 3, 4에도 14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이것들만 다 더해주면 돼요. 이거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하는데 1이 2개가 똑같은 게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입니다. 4팩 나누기 2팩. 그래서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4개 중에 2개만 똑같죠? 얘도 똑같이 12. 이것도 2개만 똑같아요. 12. 이것도 5 2개만 똑같죠? 12. 요거는요. 똑같은 게 3개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4가지 이렇게입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12가 4개니까 48 더하기 4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 배, 귤, 3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다. 이 6개의 과일 중에 4개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사과, 배, 귤을요 제가 이렇게 A로 표현할게요. 2개씩 있으니까 A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4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눠준다. 일단은 이 4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얘를 4개를 선택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종류를 2종류만 선택할 수도 있죠.
A, B, B. 큼직큼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종류를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두 종류 선택하는 게 AA, BB가 있고요. 뭐 AA, CC, BB, CC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세 종류를 다 선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A 두 개, B 하나, C 하나 이런 식으로. 또 A 하나 하고요. B 두 개, C 하나. A 하나, B 하나, C 두 개.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걸 각각의 두 명이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칭성을 봐야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는요. 대칭성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걸 보고 못 보고가 문제 푸는 시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두 개, B 두 개나요. A 두 개, C 두 개나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어차피 모양이 그렇죠. A 두 개, B 두 개, 다 두 개 두 개이기 때문에요. A 두 개, B 두 개, 이거 A 두 개, C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한 다음에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칭성을 보고 요 경우만 따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A 두 개와 B 두 개를 두 명이에요. 두 명 X, Y라고 할게요.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A 따로 나눠주고요. B 따로 나눠줘요. A 두 개를 나눠주는 방법이 여기 두 개 갖고 안 갖고요. 하나, 0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또는 이게 좀 많아지면은 더하기가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A 나눠주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고요. B 나눠주는 것도 똑같죠. B도 두 개 하나, 두 개 0개, 한 개 0개 두 개니까 이것도 세 가지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9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X가 갖는 경우 또는 모두 다 Y가 갖는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돼요. 빼기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AA, BB고요. 이게 다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9에서 2 빼면 7, 3, 7은 21, 21가지가 나오고요. 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A 두 개, B 하나, C 하나. 이거나 B가 두 개인 경우나 C가 두 개인 경우나 또 똑같죠, 상황이. 이것도 여전히 대칭성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이거를 보면요. 자, X, Y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A 두 개를 나눠주는 경우가 두 개, 하나, 0개, 이것처럼 두 개, 0개, 한 개, 0개, 이게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B를 나눠줍니다. B는 0개 하나거나 하나 0개에서 두 가지가 되겠죠. B 나눠줄 수 있는 건 두 가지. C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다 나눠주는 거는 빼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칭성에 의해서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4, 3, 12에서 2 빼주면 10 곱하기 3 하면 30 이렇게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5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10이고 3D가 있죠. 보통 개수가 다 1이면은 일반적인 중복조합이 되는데 3D가 있으면은 이 D를 기준으로 우리가 풀어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보다 작거나 같다. D 입장에서 나눠볼게요. D 값이 될 수 있는 게 0부터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1, 2, 3, 자 4 되면 3, 4, 10이 넘어가기가 안 되겠죠. 일단 0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0인 경우는요. 자, 0인 경우는요. A, B, C가 10인데 나조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만족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없고요. D가 1이라고 해도 3밖에 안 되네요. 넘겨면 7. A, B, C가 7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지가 않죠. 이것도 안 됩니다. D가 2인 경우요. 자, D가 2 대입하면은 6 넘어가서 빼주면 4가 되겠죠. 즉 A 이거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되면 돼요. 이건 나 조건도 만족하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니까 이걸 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인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즉 0 또는 자연수 A, B, C 3개 중에서 4번 선택하면 돼요. 3, H, 4. 그리고 D가 3일 때요. 3, 3, 9가 되겠죠. 9 빼주면은 이번에는 빼주면 1 되겠네요. 이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3H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3H4는 6C4, 6C4는 6C2죠. 6C2는 15 이렇게 되고요. 3H1, 3C1하고 같고요. 3입니다. 더하면은 1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과, 감, 배, 귤 4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를요.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편해요. 소문자 또는 OX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8개를 선택한대요. 그러면은 중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판을 보면요. 중복 조합. 중복점은 중복 가능하고 순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N개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 N개 중에서 R개 또는 R번 선택하는 거. 그리고 접근 방법은요.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직접 표현해 보고요. 대표 예제의 모양을 공식처럼 활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면은 맨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감각이 좀 커지면은 대표 예제를 공식처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순열 뭐 4P2다. 이런 것들은요, 굳이 순열이라는 걸 몰라도 그냥 경우의 수가 어떤 거 4가지 있고, 예를 들어 4명 중에 2명을 이렇게 세워요. 세우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 그 다음은 3,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순열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그냥 숫자를 써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복 조합은요, 바로 이 숫자로 이런 식으로 써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고 중복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요. 대표 예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이것처럼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열을 해봅니다. 6이니까 x가 예를 들어 3개 있고요. y가 2개, z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여기서 중복 가능하고 순서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H6으로 표현되는구나. 이것도 바로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C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안 돼요. C로 바꿨을 때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8C6 이걸로 바꿔서 여기서 실제 계산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제 문제를요 공식처럼 활용해서요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바로 이거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바로 이 H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보면요. 사과 A, B, C, D라고 제가 샀고요.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그랬어요.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을 선택한다. 보통 이렇게 이상, 많이 뽑는 건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적게 뽑는 거는요. 이걸 기준으로 먼저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A 사과를요. 0개 뽑을 수도 있고 A를 1개 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는 안 뽑았어요. 사과는 안 뽑고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이니까 최소한 1개씩은 들어있어야 되겠죠. B, C, D는 벌써 하나씩 뽑았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나요? 5개만 더 뽑으면 되죠. 어디서? B, C, D에서.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게 5. 그러면 이제 B, C, D는 0 또는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이게 기본 이 문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 모양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뭐다? 여기서 바로 중복 조합이다. 선택할 수 있는 거 3종류. 여기서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C로 표현하면요. 7 더한다면 1 빼주면 되겠죠? 7C5 7C5는 7C2랑 같죠? 7 곱하기 6을 2로 나눕니다. 약분돼가지고 3, 7은 2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뽑는 경우요. 하나 뽑으면 A 하나, B, C, D도 하나씩 이렇게. 일단은 A는 하나 뽑는 거고요. B, C, D는 1개씩은 뽑아야 되겠죠? 여기 1개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B, C, D 중에서 4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0 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또 바로 공식으로 H, 3, H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C4. 6C4는 6C2랑 같죠?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약분되고
3, 5, 15. 최종 답은 이거 두 개 더한 3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2개다. 더한 거는 10이다. 홀수가 2개면요. 짝수도 2개가 되겠죠. 모든 경우 있으니까 일단 홀수가 될 수 있는 걸 결정을 해줄게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그게 가지수가 4C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A, B를 홀수로 일단 잡았다고 볼게요. 이거 대칭성입니다. 어떤 걸 2개 잡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B를 홀수로 보면요. 자, 예를 2x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볼 수도 있고 플러스 1로 볼 수도 있죠. 홀수는. 근데 우리는 이 A, B, C, D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 X가요. 0 또는 자연수 모양이 되면 편해요. 그래서 0 또는 뭐 자연수 모양이 되려면 이걸 플러스 1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0부터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B도 2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CD는 짝수니까요. C도 2Z 그리고 또 플러스 2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또 얘도 0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D도 2W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 Y, Z, W는 다 0 또는 자연수입니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 A가 2X 플러스 1이고요. B는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C는 2Z 플러스 2. D는 2W 더하기 2. 이 합이 12가 되면 됩니다. 그럼 1, 1, 2, 2, 이거 6이죠? 넘겨서 빼주면 여기 6이 될 거고요.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 값이 3이 됩니다. 여기는 x, y, z, w는 0 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고요. 3번 선택하면 됩니다. 4, h, 3. C로 바꿔보면요. 6C, 3 이렇게 되겠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로 나누면 약분되고 20. 답이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아까 이거 4C 안 곱했네요. 여기 또 곱해야 되겠죠. 20. 4C는 6 곱하기 2 하면 1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 x 플러스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와 4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60a의 값을 구하시오. 세제곱의 개수는 5제곱이죠. 그쵸? 세제곱이 나오려면 x 요거 3개 선택하고 이쪽 a를 2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5c2 둘 중에 작은 거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a를 2번 선택하니까 a제곱이 나오고 x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니까 x 세제곱의 개수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x 4제곱이 계세요. 4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4번 선택하고 뒤쪽을 1번 선택하면 되겠죠. 개수는 5c1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a만 한 번 선택한 거 개수가 a의 1제곱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면 되겠죠.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a로 나눠져요. 그럼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OC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죠. 10 되겠죠. 그래서 10a는 여기 5cl은 5. a 값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고 60a 구하는 거죠. 60a는 2분의 1 곱하면 30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n씩 k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두 다항식이고 a0, a1의 x 땡땡땡 an-1의 x의 n-1 곱하기 b0, b1의 x 땡땡땡 bn의 x n제곱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는 그랬죠. x의 n-1이 되려면요. 맨 처음 여기 상수항이죠. 여기랑 여기서 n-1, n-1이 요거 전항이 되겠죠? b의 n-1에 x의 n-1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 요거 개수니까 요거 b의 n-2라고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1차식하고 곱하려면 요것도 전항이 b의 n-2가 되겠죠? 그래서 a1과 b의 n-2.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요. 맨 마지막에는, 자, 요거. n-1이죠? 요거하고 우변의 상수항. 이렇게 곱한 거. a n-1에 b0. 자, 이렇게 됩니다. 얘를 등식 1 플러스 x의 2n-1제곱은 1 플러스 x의 n-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우리 지수법칙에서 그 두 개 더하면은 2n-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좌변과 우변 볼 겁니다. 좌변에서 x의 n-1의 개수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항 정리 모양이 되겠죠? 2n-1 제곱한 것 중에서 n-1. 그러면 c의 2n-1에 cn-1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별표 요 식을 이용하여 우변에서 xn-1의 개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우변에 이제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모양이 나오게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1 c k-1 k에 1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n-1c 0이 되겠죠. 요 값이 a0입니다. 여기 a0가 n-1을 전개시킨 거기 때문에 요 a0 값은 n-1c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에 2 대입해보면 n-1c 1 n-1c 1에 해당하는 게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곱했는데 이 앞쪽에 있는 a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변 오른쪽 b의 n-1은요 요거 전개시킨 거에서요. 자, n-1 제곱의 개수인데 요 식은 지금 x의 n승, 자, n제곱 요걸 전개시킨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 ncr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x의 n-r. 여기서 여기 점점 커지죠. x의 계속 커지니까 여기다 r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요거 전개시킨 겁니다. 요거 일반항. 여기 일반항이 ncr에, 자, 1은 안 쓴 거예요. 1에 n-r제곱, 1이니까 안 쓴 거고요. x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전개시킨 거에서 여기서 b의 n-1에 해당하는 게, 자, r 위치에 n-1을 집어넣은 거죠. n, c, n-1, x의 n-1 해서 요 값이 여기서 b의 n-1이 되는 겁니다. nc, n-1. 그리고 b의 n-2는요, 좀 지우고 볼게요. 아까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의 n-2가 nc, n-2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나에 들어갈게요. k가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니까 앞에 다 n은 똑같고요. 뒤에 요것도 n 똑같죠. 그래서 nc, n-k 요 값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c, n-k. 따라서 가가 자, 이렇게 되고요. 같으니까. 자, 한편 k가 1부터 n 사이일 때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c k-1이므로, 자, 이거는 이제 성질입니다. 유도하면은 뭐 돼요. 자, 일단 믿고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요 식이요. k의 nck의 제곱이 n 여기 지금 보니까 k가 이렇게 n으로 바뀌었죠. 요 식이 쓰인 겁니다. 요거를요. nck의 제곱을 k의 nck 곱하기 nck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k의 nck가 여기 있죠. 요 값이 n의 n-1c k-1로 바뀐 거예요. 여기 n의 n-1c k-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나머지 nck 있죠. nck가 요 난데 요 아까 나가 nc n-k잖아요. 요거랑 우리가 뭐 OC2는 OC3하고 똑같죠. 5에서 2 뺀 요 3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n에서 n-k를 빼주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nck와 nc n-k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 자리에 nc n-k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그마는 k에 대한 거기 때문에 n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k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은 자 이렇게 식이 되고요. 자, 요 값이 아까 요 부분 있죠. 요 식이 되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1c k-1 똑같죠? 곱하기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요 값이 가로 바뀌는 겁니다. 요 값이 가. 근데 가가 아까 이 값이었죠. 2n
마이너스 1C n-1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n 곱한 게 다로 바뀌는 다를 보니까 2분의 n에 2mc n 또는 뭐 n 곱하기 2nc n 다 2n이죠. 2n이기 때문에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c가 원래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해 보면은 2n-1 팩토리얼 나누기 n-1 팩토리얼과 2n-1에서 n-1을 빼면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후에요.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 문제가 다 2n으로 바꿨죠? 2n으로 바꾸려면 분자 분모에 2n을 이렇게 곱해 봅니다. 곱해 보면은 자, 여기가 2n-1 팩토리얼에 2n을 곱하면요. 2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n-1 팩토리얼에 n이 곱해지면 이게 n 팩토리얼이 됩니다. 2는 앞으로 빼고요. 2 앞으로 뺀 상태에서 n 팩토리얼이고 여기 또 n 팩토리얼 있죠? n 팩토리얼이 2개.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자, 앞에 요거 2분의 1은 있죠? 2분의 1에 그다음에 2ncn이 됩니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은 이렇게 있는 거고 곱하기 2nc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앞에 n이 있죠? n을 곱하면 2분의 n에 2ncn이 되겠죠. 2분의 n에 2ncn.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여객선의 좌석이 A구역이 2개, B구역 하나, C구역 1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좌석을 남자 승객 2명과 여자 승객 2명에게 임의로 배정할 때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될 확률을 P라고 하자. 120P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가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되는 거죠. 나머지 여자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남자 승객 2명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도 돼요.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A 자리에 2개, B 자리, C 자리가 있어요. 자, 남자 승객 2명만 배정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남자 승객 2명을 우리가 배정하는 게 첫 번째 사람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죠. 4 곱하기 두 번째 사람은 나머지 3군데 중에 하나 4 곱하기 3 또 뭐 4P2 해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남자 승객 2명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B가 A 구역에 있어야 돼요. 그럼 A, B 이렇게 앉거나 또는 B, A 이렇게 앉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2가 됩니다. 곱하기 2. 분자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확률 P. 근데 BC를 지금 고려 안 했잖아요. 고려 안 해도 돼요. 여기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 고려하면 이렇게 돼요. BC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BC도 자, 여기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분모가. 대신에 분자도 여기 또 예를 들어 여자 2명을 CD라고 하면은 CD도 CD거나 DC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두 가지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이 1 돼요. 1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확률에서는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은 어차피 곱하기에도 1 되기 때문에요. 무시하고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위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약분하고 나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에 120 곱하면은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5개의 정사각형 중에 한 개에서 두더지 인형이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다시 한 정사각형에서 두더지 인형이 튀어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오락기기가 있다. 매번 각 정사각형에서 두더지 인형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모두 같다. 이 오락기계의 두더지 인형이 2번 튀어나왔다가 들어갔을 때 뭐뭐 할 때 분모 결정되죠. 두더지 인형이 나온 두 정사각형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할 때 보니까 2번, 자, 인형이 2번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튀어나올 때 구멍이 5개니까 5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도 5가지. 그래서 전체가 25가지가 있겠죠. 이게 분모로 갈 거고요. 25분의, 자, 분자만 세면 돼요. 그럼 이웃하려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웃하겠죠. 이렇게. 여기. 근데 첫 번째 여기 튀어나오고 두 번째 여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반대로 되니까 2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웃한 게 하나, 둘,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죠. 4가지가 존재하고, 각각에 2개씩 있으니까 4 곱하기 2. 이렇게입니다. 25분의 8. 약분은 안 되죠? 25분의 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개의 수, 자, 2의 1제곱, 2의 2제곱에서 2의 9제곱이 오른쪽 표와 같이 배열되어 있다. 각 행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각 행, 그러면 여기 행입니다. 1행, 2행, 3행.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수의 곱을 그랬죠.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곱해보면요, 이렇게. 뭔가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보면 다 밑이 2이기 때문에 2의 어떤 거듭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어느 경우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를 좀 보겠습니다. 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2의 제곱은 4예요.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되겠죠. 2의 4제곱은 16. 1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32죠. 32,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보면은 2, 1, 2, 1, 2, 1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지금 보면 건너뛰기 때문에 홀수면은 2가 되고요. 이 지수들이 짝수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3으로는 나머지가 1이 될 확률, 즉 1이 되는 경우는 이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요?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세 수를 선택을 해서 곱을 하면요, 이 지수끼리는 덧셈이 되겠죠? 세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짝수 3개를 선택하던가요. 또는 짝수가 하나에 홀수가 2개가 돼도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볼게요. 다 짝수인 경우. 여기서 보면 1, 2, 3이니까 짝수가 여기 있죠. 두 번째 행에서는 짝수가 이렇게 2개 있고요. 세 번째 행에서는 8.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무조건 요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자, 여기서는요.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무조건 하나. 이렇게입니다. 곱하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 홀수인 경우요. 자, 요거는 행이 세 개가 다 다르니까요. 이게 짝, 홀, 여기가 이제 홀, 짝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홀이네요. 홀. 그 다음에 짝수가 여기 있고 홀수 이렇게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짝수고 x가 홀수입니다. 그럼 여기 자, 짝수는 하나. 저 홀수죠? 홀수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는 홀수가 2개. 그래서 2가 되고요. 저 홀인 경우요. 저 홀수는 2개가 되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짝수는 2하고 6 두 가지. 세 번째 줄에 홀수는 7과 9 두 가지. 그래서 8가지. 그러니까 지울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홀짝인 경우요. 첫 번째 줄에 자, 홀수 1과 3 두 가지. 두 번째 줄에 홀수 5 하나. 세 번째 줄에 짝수 여기 8 하나. 곱하면 2. 전체 이 원하는 가지수가 여기 분자로 들어가겠죠. 더해보면은 14가 됩니다. 14가 되고요. 분모는 전체 경우수인데 전체 경우수는 여기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3 곱하기 두 번째 줄도요. 3 곱하기 3. 3의 세제곱. 그래서 27분의 1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BC 3명이 이 순서대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 가장 큰 눈위수가 나온 사람이 우승하는 규칙으로 게임을 한다. 이때 가장 큰 눈위수가 나온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끼리 다시 주사위를 던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계속하여 우승자를 가린다. A가 처음 던진 주사위 눈위수가 3일 때 그랬습니다. 조건방률이죠. 이게 일어난 거예요 벌써. C가 한 번만 주사위를 던지고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나머지가 B하고 C가 있죠. B와 C가 있어요.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C도 6가지. 총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되겠죠? 36분의 C가 이제 이기는 경우를 우리 따져보면 되겠죠. B가 1이 나와요.
B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B가 1이 나오면 A가 3이 나왔기 때문에 C는 4, 5, 6이 나와야지 우승을 하겠죠. 4, 5, 6 세 가지가 있고요. B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4, 5, 6 3인 경우도 4, 5, 6 B가 4가 나오면 C는 5나 6이 나와야지만 우승하겠죠. B가 5가 나오면 C는 6 6이 나오면 우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몇 가지면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씩 이렇게 3이 3개니까 9, 여기 11, 12 12가지 36 중에 12만 되니까 확률은 약분하면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동점 P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랬습니다. 주사위인데요. 3 이하 1, 2, 3이죠. 확률이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제가 A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A. 4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이거는 6개 중에 2개죠.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를 B라고 표시할게요. 6의 눈이 나오면 6의 눈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이거를 C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A 지점에 있는 동점 P가 B 지점에 있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A 지점에 있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이요. 5번씩 해서 B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한 번, 두 번, 세 번 도착한 다음에 네 번, 5번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B 지점에 있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5번 만에 도착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도착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5번째에서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움직이는 게 이게 방향성이 지금 세 가지죠. 이게 두 가지만 되면 우리가 보통 이항정리 그게 확률로 넘어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면 되고요. 세 가지가 되면 만약에 우리 사망정리도 있어요. 3개짜리 정리하는 거. 그게 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로 오면 또 3개짜리인 독립시행 문제가 되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오른쪽으로 2번, A가 2번은 필요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즉 C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돼서 5번이기 2번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한 번 있다. 그럼 왼쪽 가는 거 한 번. 여기서 A가 하나 더 있고 B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여기 없네요. 그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으면 만약에 위로 가는 거하고 아래로 가는 거 하나씩 추가시키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네요.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요거밖에 없네요. 즉 A가 3번 나오고요. B가 한 번에 C가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 확률을 구해보면 A가 아까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3개. 2분의 1의 세제곱. B는 여기서 아까 3분의 1, C는 6분의 1이죠. 3분의 1 하나, 6분의 1 하나. 자, 요거는 이 개수만 세면 되겠죠. 이 개수가 이제 뭐냐면 이 2개짜리면 우리가 4C, 5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3개짜리는 사망정리처럼 되는 거예요. 즉 경우일수를 셀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는 겁니다. 5개 나열하는 게 5팩토리얼인데 A가 3개 똑같죠? 3팩토리얼 그리고 나머지 같은 거 없으니까 나누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약분하면 5 곱하기 4니까 20까지 그리고 20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4가 일단 약분되겠죠? 4 약분시키고 나면은 2가 하나만 남겠네요. 2분의 1 이렇게 남고 3분의 1, 6분의 1에 4가 약분하고 나면 5가 남겠죠? 이렇게 분수가 아니고 이거 계산하면요. 또 지우겠습니다. 6 곱하기 6, 66, 36분의 5 더 이상 약분 안 되고 여기 답이 됩니다. 여기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4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전체 학생은 300명이고 진로체험 행사에 참가한 학생 수와 참가하지 않은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자, 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진로체험 행사에 참가한 학생일 때 그랬죠. 자, 진로체험에 참가한 학생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이게 전체되는 거예요. 뭐 요 전체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전체 가지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200명 되네. 200분의 여학생은 75명. 약분하면 되겠죠? 25로 약분해보면 이거 3 나오고요. 이거는 4 가족이 8 되겠네. 이렇게. 8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5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뭐뭐뭐 할 때 이럴 때 보통 분모가 결정된다고 했죠.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때를 보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보면 뭐뭐뭐 할 때 요거를요 전체를 다 생각해서 분모에 쓰는 겁니다. 자,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전에 영향을 받죠. A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죠. 자,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면서 B에서 꺼낸 게 흰 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A에서 꺼낸 공이에요. 자, 이 중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흰 공이었을 확률. 자, 여기에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A에서 흰 공을 뽑아요. 그럼 흰 공을 뽑을 확률이 A 공은 7개죠. 7개 중에서 흰 공이 2개니까 7분의 2.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되겠죠.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 전체 8개 중에서요. 8개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 8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요. 처음에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겁니다.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5.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분의 흰 공 뽑을 확률은 3.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거 분의 이거 흰색 요 부분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분자 분모에 2개 곱한 5, 7, 8, 56을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 8, 5, 3, 15분의 요 그대로 8. 2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P분의 Q일 때 10P 플러스 Q. 분모에 10을 곱하고요. 분자를 더해줍니다. 2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건 한 번 나와도 되고 2번, 3번, 4번 나와도 되죠. 좀 많다 싶으면 우리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확률도 마찬가지로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 접근 방법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이거의 반대는요. 앞면에 적어도 한 번 나온다의 반대는 다 뒷면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뒷면이 4번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확률 전체 1에서 뒷면이 4번 나오는 걸 빼주면 되겠죠. 뒷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16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16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면요 P, A 교 B가 P, A 곱하기 PB가 되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만 쓰면 끝난 겁니다. 요거만 쓰면 독립이라는 정보 다 쓴 거예요. 그럼 요식과 지금 교집합 4분의 1이고요. 합이 K-4분의 1. 더 들어가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4분의 1이라고 나왔죠. 이 값이 4분의 1이고요. PA를 그냥 제가 X라고 표현할게요. PB를 Y. 간단하게 XY는 4분의 1 이렇게 하고요. 지금 자 합사건이 확률 K-4분의 1 그랬는데 우리가 PA 합 B 요게 PA 더하기 PB 빼기 P 자 A 원래 곱사건이에요. 근데 A 교 B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써보겠습니다. K-4분의 1이고요. PA가 자, X라고 했죠? PB는 Y X 더하기 Y 빼기 곱사건은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4분의 1 이렇게 사라지겠죠? 즉 K 값은 X 플러스 Y가 된다. 즉 이 K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X 플러스 Y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Y 곱이 4분의 1이죠. 합이 알고 있고 곱이 주어졌어요. 합을 구하는 거고요. 곱을 구하는 건데 합을 모르는 상태죠.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 최소 문제 중에 합과 곱이 있으면요. 산술 기하를 쓰는 겁니다. 보통 합, 곱, 역수일 때 산술 기하를 씁니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 이렇게 되겠죠? XY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대입하면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고요. 2 곱하면 1 되겠네요. X 플러스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K의 최소값이 그럼 1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표가 있고요.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 사건이 독립일 때 그랬습니다.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독립이라는 게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개체 자체가 분리되는 게 있어요. 주사위, 동전 이렇게 던진다. 주사위와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서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는 거랑 동전 던지는 게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 나오는 거랑 동전의 앞뒤 나오는 건 서로 독립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뭐 뽑고 또 여자들 중에서 뭐 뽑는다 이런 것도 서로 독립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하나의 표, 어느 하나의 그룹 안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10년 미만일 사건, 개편한 찬성, 찬성은 이런 거고 10년 미만 이런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게 아니죠. 독립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는요. 바로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A와 B가 독립이라면요. 뭐 만족한다 그랬죠? PA 교 B가 PA 곱하기 PB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표에서 보면은 자 원래 독립가정수 원래 의미는 이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건데 어차피 이거 식으로 계산할 때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확인하면 되는데요. 실제 계산에서는 아래쪽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의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찬성한 걸 B라고 할게요. 먼저 PA 교 B 10년 미만이면서 찬성입니다. 10년 미만이면서 찬성 여기죠, 그쵸? 자, 이 확률은 전체가 360이죠. 360분의 A 이렇게입니다. 360분의 A는 PA 곱하기 P입니다. PA는요, A가 10년 미만이에요. 10년 미만인 전체는 120명이죠. 360분의 120 곱하기 PB 개편안에 찬성은 여기죠. 전체가 이렇게 보면 150명 360분의 150 자,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360 하나 이렇게 곱하면 사라지고요. 360분의 120이 이거 약분되면 3분의 1이죠. 이것도 약분되면 50 그래서 A는 50 이렇게 구해집니다. 50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A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다.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그랬습니다. 1일 때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뭐뭐 할 때 이때 분모가 결정되는데요.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그랬죠.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분모에 쓰는 겁니다. B가 던져서 나온 개수가 1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A의 영향을 받겠죠. 자, A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개수가요.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0번도 있는데 보세요. 0번 나오면 B가 동전을 아예 안 던지죠. 한 번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앞면이 1개 또는 2개. 동전 2개 던지니까 2개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A가요. 여기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1개 나오고 B가 앞면이 1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구조를 그린 겁니다. A가 앞면이 2개 나온 상태에서 B가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문제가 A가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 요게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서 이게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면 A가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에 1개 나와야 돼요. 자, 동전을 2개 던지면은 경우가 총 4가지가 되겠죠? 자, 4가지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앞뒤로 나오던가 뒤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2가지. 그러면 이제 B는 동전 1개 던지겠죠? 동전 1개가 앞면 나와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입니다. 요게 지금 요거고요. 자, 요걸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앞면이 2개 나와야 돼요. 그럼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 2개.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지금 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4분의 앞면 2개 나올 확률은 앞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B도 이제 동전을 2개 던지겠죠.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동전 2개 던지니까 총 4가지. 2개 던지면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앞면에서 하나인 게 이거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분자는 여기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분자 분모에 8을 곱하겠습니다. 8 곱하면 사라지고 2. 그리고 8 곱하면 사라지고 8일 16을 곱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없애려면 16을 곱하면요. 이게 약분되고도 2가 남으니까 4. 여기 16 곱하면 2.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기 그대로 2. 그래서 6분의 2. 6분의 1은 3분의 1. 3분의 1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